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근해인 청천백일의 발케 정신으로 창조한 발케 문명이며 신선도인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광화세계 정신으로 신명 개벽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49회 주제는 중일 제국식민사관의 문화 침투입니다. 지난 3월 SBS 방송국에서 그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2회 방송을 한 후에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 조선구마사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여러 가지 역사를 조작하고 우리 문화를 침투하여 내려깔려는 그 중국 제국 식민사관의 모습이 보여서 국민들이 이 청와대에 청원을 보내고 막 항의하고 그런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 자핑 픽처의 그런 한국 자회사인 자핑 코리아 황희경 씨가 대표고 작가는 박계옥 씨입니다. 박계옥 씨가 그 다른 TV에서도 철인의 왕후라는 것을 통해서 중국 문화를 이렇게 섞어 넣어 가지고 좀 항의가 있긴 했지만 그것은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농도가 지나쳤던지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받쳤습니다. 자핑 코리아는 2016년 그 중국 항주에서 우자핑이라는 사람이 자핑 픽처스를 만들어서 문화제국주의 목적에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2020년에는 그 우자핑이라는 사람이 영화 관련해서 춘사영화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구마사라는 것은 여기서 조선은 그 묘하게 북한을 얘기합니다. 조선 그러면 단군조선, 이시조선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 조선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조의 태종이나 세종대왕을 폄하하고 그 배경 음식이나 이런 거 나올 때 중국 음식을 섞어서 우리 음식인 것처럼 그렇게 넣습니다. 요새 중국이 한국의 김치가 유명하니까 김치나 한복의 원조가 중국이라고 그렇게 우겨대면서 국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침투를 해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자핑 픽처스는 지금 서울 강남 한 복판에 그 자핑 코리아와 그다음에 인민일보 지사, 천지인 교육 등 서너 개의 그러한 그 회사 지사를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 침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민일보 지사도 있고 천지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인 안은주 이사가 우리나라의 그 군 장병 교육을 담당하는데 훈민정음이 마치 중국 한자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그 역사 왜곡 조작으로 문화 침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대표에는
박성호라고 그 학원 원장을 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래 이뤄서 중국의 동북공정, 단대공정, 탐원공정 이런 걸 통해서 역사 조작 왜곡의 국력을 모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주로 우리나라를 목적으로 하지만 티벳을 향한 서북공정 또는 서남공정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세계의 그 눈총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그러한 중국의 여러 가지 공정은 그 하은주의 그런 역사성을 부인하다가 인정을 하면서도 청나라나 은나라도 자기 나라인 것 모양 하고 또 홍산 유화 문명인 말하면 발해 연안 문명도 자기들 거 모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워낙 황하 문명이 자기들 거고 이거는 자기들 것이 아니다 그러는데 최근에는 그 발해 연안 문명을 황제가 시작했다 그러고 중국의 황제도 워낙은 동이족인데 그 화하적으로 그 대일 사이에 들어가서 중국 문명의 시초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발해 연안 문명도 다 자기네 문명이라고 그렇게 어거지를 쓰는 역사 조작 왜곡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에서 특히 고구려와 발해 이런 것도 전부 중국 문명의 일부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단군 조선까지 다 자기네 걸로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그런 통화에서 또 발견된 여명 문명인 박달 문명도 다 저기들 걸로 가져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를 향한 제국주의 그런 경향을 보여서 2020년 4월 세계 162개국에 공자학원만 545곳, 공자학당이 1170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국의 국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발해 문명으로 태양 문명의 원조인 우리는 인류 문화 최고 시원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반만년 민족국가 단군조선 이래 반만년이 되었는데 남북이 분단되고 그것도 분단된 지 70여 년이 지났고 그런데도 점점 분단의 상황이 악화되고 미일 중사와 관계된 국제관계도 어렵고 이런 한국입니다. 국민들이 주인정신을 차리고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주인정신을 차려서 나라를 잘 이끌어야 할 텐데 정치 지도자 중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앞두고 말싸움하기에 정신없는 거지요. 더구나 한국의 강단사학이 일제식민사학의 앞잡이였던 이병도, 신석호 교수 이런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4대 식민사학이 강단사학을 지배하고 있어서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서를 얘기해서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사관을 유지하는데 임나일본문서는 이제 좀 자리가 잡힌 셈이 됐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5일 북경대학 그 강연에서 물론 외교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국을 대국이라 높은 산봉우리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소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일부의 빈축을 사기도 했고, 또 2021년 올해 들어서 북한의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미국산 앵무새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은 한때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또는 한국의 그런 강단 사학자들이 어떤 항의나 이런 걸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우리나라의 시작처 직원이 코로나 관련이 돼서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그 속국인 것 모양 얘기를 해가지고 또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을 보면은 미국의 대입교재 시험인 AP라는 그런 매년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어 시험인 SAT와 함께 매년 30만 명이 보는 그런 시험인데, 그에 관련돼서 맥그로힐 출판사와 베런스 출판사가 그런 책을 냈는데, 고구려, 고려, 조선이 중국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당나라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망신스러운 얘기가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못 지키는 데서 벌어졌는데, 사이버 외교사전인 방크 박기태 씨가 대표인데, 이것을 지적해서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역사학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요. 또 일본과 우리나라는 가깝고도 미운 나라지요. 우리 역사와 그 휴전 이런 걸 보면 일본은 우리 아우의 나라인데 문화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한테 배워갔죠. 근데 그것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러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올해 전국 고교생이 역사종합교과서를 필수로 하게 정책을 바꿨는데, 거기에 12종의 거민정 도서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익의 새영모라는 단체가 쓴 중학교과서도 검정을 통과했는데, 이런 책들이 모두 독도는 고유한 일본의 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에 1900 전반기에 했던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진출이라는 말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백성들을 강제로 노동에 동원하고 위안부도 강제 동원하고 그랬는데, 이 12개 일본 고교 검정 교과서 중에 12종 중에 한 종만 강제성을 인정하고
11개의 책자는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에 일본 그 관방장관이 일본 내각의 대변인인데 고노다마에서 자기들이 그 위안부라든지 이 노동자 동원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이거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무부가 일본 대사관의 소마 히로이사 총괄공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가 임명한 강창일 대사는 일본에 간 지 2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일본 외무장관을 접견하지 못한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교육부는 성명을 내서 일본 교과서의 시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교육부와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이 상당히 문제 있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자주사학에 기초한 여러 가지 연구 제목으로 그 연구비를 타고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책으로 출간하고 그러는데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을 비롯한 4분이 쓴 그러한 연구 테마 책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이병도 신석호의 식민사관 또는 독립운동가의 자주사관 또 그 다음에 한사부는 요동에 있었다. 또 실증사학과 식민사학자들이 내세우는 실증사학과 식민사관에 관한 그 실제로는 식민사학을 하면서 내세우기는 난개의 그 실증사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4가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 자기들 식민사학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연구비를 환수하고 책 출간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교육부는 일제 조선총독 선하인가 그런 것으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요. 이런 가운데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913년 우리나라에 와 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 총독이 오대산에 있는 4대 사고 중의 하나에 있는 곳에 있던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의궤를 몰래 빼돌려서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은 동경대학에 가 있었고 왕실의궤 여러가지 왕실의 규호물 적은 책은 천안궁에 있었는데 오대산 월정사의 주지 정념주지 스님이 비롯한 불교회와 국가가 힘을 합쳐서 2006년에 그런 조선 왕조실록과 왕실의궤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념 주지 스님은 국민훈장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자주정신을 차리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서 민주통일 복지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강단사학을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 중일 4대 식민사관이 문화 침투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주사학의 정신을 가지고 애쓰는 것이 한배달과
안경전 씨가 도전을 이루는 증산도와 생생방송에서 자주 역사 광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자주사학에 앞장서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해서 한국이 제정신, 자주정신을 갖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서 평화 통일국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국가적인 그러한 조치로 국사편찬위원회를 일제 식민사학자로 구성될 게 아니라 자주사학자로 구성되고 환단고기를 비롯한 확실한 역사적 기초가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역사를 회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주사학, 그러니까 국어, 국사, 국토가 우리 자주정신에 바탕한 그런 기초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새로이 다음에 나오는 대통령은 민족 자주정신이 투철하고 그 다음에 도덕성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정치 능력도 탁월한 그런 대통령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동국대학교 송재훈 교수님이 보내온 글을 보면은 모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나무의 그 뿌리가 되는 어머니, 모죽이라고 하는데 이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데 적어도 그것을 심으면은 아무리 그 땅이 좋고 그래도 2년 내지 5년 동안은 밖으로 모습을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5년 동안 땅 밑으로 뿌리나 줄기를 10m 이상 사방으로 펼쳐놓고 5년 후에 죽순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한 달에 70cm 내지는 80cm씩 이렇게 자라서 한 1년, 2년 이렇게 되면은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 국민이 모죽처럼 세계 문명을 리드하는 발표 문명의 주인공으로서 그런 문명적인 기초를 쌓아서 자주국사학, 국어학, 국토학을 하고 그런 후에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적인 도태와 위기에 처한 천지개벽의 세계 문명을 리드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거듭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49회 주제로 중일 제국식민사 간의 문화침투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